남성의 영유는 제가 남자여서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정액량이 많다고 되게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이경훈입니다. 저희가 난임 전문의로서 난임을 고민하는 분들과 여정을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 이번 기회에 아주 기본적인 절차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난임이란 무엇인가, 언제 병원을 찾아야 좋은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봐요. 앞으로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의 정의라고 합니다. 간혹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임신 시도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병원 내원을 추천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임신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늦지 않기 위한 권고 정도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저희는 배란일에 맞춰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전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교과서상에서 배란일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했을 때 1년이란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을 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 기준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부관계 횟수가 저희는 많지 않아요. 뭐 배란일에 맞춰서 안 해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그거 자체가 난임일 수 있어요. 아하하. 너무 관계 수가 적잖아요. 아하. 우리가 임신을 할 수 있게끔 원하는 횟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임신 시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었을 때 1년 정도 갔는데도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걸 난임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임신 시도 기간을 얼마로 두는지는 정말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텍스트북에 나오지 않는 건데 당신이 난임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땐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부부가 정말 부부라서 친할 것 같지만 막상 진료실 앞에 이렇게 오면은 둘의 의견이 완전 달라요. 막상 아내분은 저희 6개월 정도 시도했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남편분은 2, 3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둘이 차이가 정말 커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건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부부 관계였으니까 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분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분은 또 3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각자가 이제 임신 시도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임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달라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좀 캐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 부분들이 난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희 난임인가요? 이거를 또 가장 원초적인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난임인가요? 아니면 자연 임신 시도를 좀 더 해봐도 될까요? 이거를 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난임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학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자궁내막증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에서 자궁내막 조직이 있을 때 자궁내막증이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난임의 정의가 상당히 비과학적인, 비의료적인 정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아기가 안 생긴 경우, 여기에는 의학적인 단어가 전혀 없어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정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부들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케이스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관계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한 달에 뭐 10회 이상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도 난임이겠네요?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배란 날짜를 못 잡는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또 용어 얘기인데 난임과 불임은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난임은 어떤 의료진의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불임은 뭐 임신이 안 된다 약간 그런 뜻이잖아요. 분명히 불임과 난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임은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텀인 것 같고 난임은 어떤 사회적인 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임신 시도를 했는데 실패, 혹은 이제 35세 이상 여성에서는 6개월로 또 단축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1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난임병원에 먼저 오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유산력이 좀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또 뭐 생리가 너무 길어서 언제가 배란 날짜인지 모르거나 맞아. 너무 짧아서 도대체 언제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거나 너무 기신 분들. 요새는 이 난임병원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6개월, 1년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병원 오셔서 배란을 잡고 바로 임신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생리가 아예 없는 사람들, 규칙적이지만 생리가 너무 작아서 이게 생긴지도 모르신 분들도 그런 거.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 쪽에서도 네. 좀 여러 가지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남성의 경우는 제가 남자여서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정액량이 많다고 되게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당신의 정액량은 그 안에 있는 정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액량은 되게 많아도 정자의 수가 되게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의 정액량으로 당신의 가입력을 맹신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객관적으로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은 또 있어야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정장애나 발기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먼저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정액량이 당연히 적다면은 보다 더 일찍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남편분들뿐만 아니라 부인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좀 많이 위축도 되시는 것 같고. 이 사정장애가 있는 남편을 본 아내도 심리적으로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부부 관계 자체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본 사랑하는 아내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가져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학적으로 뭐 물론 정신과나 신경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신이 되고 나서 또 좋아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좀 가입력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이걸 물론 이렇게 막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 이런 것보다 아기를 낳고 시간을 좀 기다려 본다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 고안에 이렇게 전개정맥류 같은 게 있는지 본인이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증상이 어때요? 예, 만져지는 그런 어떤 혈관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증상은 없죠. 교과서에서만 보니까 이렇게 뭐 일어섰을 때 이렇게 뭐 튀어나오는 혈관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장들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빨리 정액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비뇨기과에서 정경경물을 이렇게 결착하는 시술을 하면 정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좋고 또 예를 들어 군대 갔다 가셔서 축구하다가 뭐 고환이 차였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꼭 정액 검사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고 만성질환 있으시거나 흡연 하시는 분들도 먼저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땐 나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중요하고 일단 결혼 자체를 좀 늦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가 바빠. 일도 하고 빨리 임신해야 돼.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이제 커리어우먼 같은 경우에는 딱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이번 년에 뭐 아기 낳고 출산휴가 언제 쓰고 뭐 이런 계획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좀 빡빡하게 있으신 분들은 저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다 맞춰서 또 진행이 되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걱정이신 분들이 나팔관 요용수를 가장 걱정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팔관 요용수를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난임병원 오는 게 진짜 옛날보다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결혼 전, 연애 때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 앞두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또 의외로 걱정이 많이 되셔서 또 미루다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나팔관 조영술이 좀 통증이 있다 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 나팔관 조영술에 독특한 조영제를 쓰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비싸졌는데 그것 때문에 비용 문제를 참 걱정하긴 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이죠. 그래서 맞아요. 크게 부담되진 않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좀 덜 아프니까. 덜 아프고 뭐 조영제 알러지도 훨씬 적고 네.
만한 비용의 네.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선생님 외래에 오신 분 중에서 초음파로 나팔관 조영술 하면서 아프시다는 분 좀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팔관 조영술을 저 엑스레이 찍어봤거든요. 아. 난임 환자를 스스로 자초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하. 젊었을 때 막 임신이 안 되니까 아, 난 난임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엑스레이 나팔관 조영술도 찍고 했는데 정말 아프거든요. 진짜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세상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처음 느껴봐서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진짜 아팠었는데 초음파 나팔관 조영술은 훨씬 덜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생리통 정도 이러다 끝나시는 것 같아요. 나팔관 조영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바로 할 수도 없고요. 나팔관 조영술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리 끝난 직후에만 할 수 있어서 난임병원 온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또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시술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면서 검사들이 좀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병원에 오면 주기적으로 이제 초음파를 또 보게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배란 날짜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에 맞춰서 또 초음파를 봐서 자궁난소를 체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서 배란일 체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팔관 조영술 후에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첫 방문할 때 이렇게 남편분하고 같이 오면 프레를 짜줘요. 우리 이렇게 3달 정도 부부관계 날짜 정해보고 안 되면 검사해봐요 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연하게 이제 병원 와가지고 너무 두려우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래도 프렌도 정해주고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네. 혹시 난임일까 걱정이 되신다면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용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늦어지면 가벼운 것도 커질 수 있잖아요. 정말 늦어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부디 방문을 고려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